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주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샌더스는 선전했지만 뉴욕에서 힐러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뉴욕주 경선에서 57%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클린턴 전 장관은 누적 대의원을 최소 1930명 이상으로 크게 늘리면서 8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힐러리가 획득한 대의원 수는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의 80.9%에 해당합니다. 특히 뉴욕주 승리를 계기로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민주당 슈퍼 대의원 219명 중 200명가량이 클린턴 전 장관 지지로 돌아서는 상황을 가정하면 클린턴 전 장관은 남은 경선에서 253명 이상의 일반 대의원만 확보하면 대의원 과반 고지를 밟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뉴욕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오는 26일 펜실베니아 등 5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또 다른 화요일의 승부처에서 승리하면 5월 중으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60%가량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테드 크루즈와의 대의원 수 격차를 300명가량으로 벌렸습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누적 대의원은 최소 837명으로 매직 넘버의 67.7%에 해당합니다. 트럼프는 아직 400명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지지율 흐름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6월 7일 캘리포니아 마지막 경선까지 지켜봐야 과반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제이슨 킴 전 부시장이 당선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정치 세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맞서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실시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교육위원 선거. 전체 인구 중 한인이 과반수가 넘는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이기도 하지만 이번 교육위원 선거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타운의 교육위원과 시의원 그리고 부시장까지 역임한 제이슨 킴 전 부시장이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 킴 전 부시장은 어제 선거에서 총 435표를 득표해 7명 출마자 중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2위는 펠팍 시장의 아들인 앤소니 로툰도 그리고 존 매티시지 현 교육위원이 3위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저께 한국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셔서 제가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에 7명의 후보들이 출마했고 타운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직적인 선거 참여로 김 전 부시장의 당선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번 선거야말로 민주당의 세력 없이 한인들만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당선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선거를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모든 경우가 민주당 표에 의해서 선거에 당선이 됐지 한인표의 자력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민주당을 어게인스트 해갖고 싸웠는데도 1등으로 당선을 된 거 보니까는 역시 한국 사람들이 뭉치면은 아주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한편 세 번째 교육위원 도전으로 관심을 받은 한인 스테파니 장 후보는 총 310표로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교육위원에 당선되면서 다시 타운 행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때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 전 부시장의 복귀가 타운 정치 세력의 재편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체류 기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체가 되는 한국인이 100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8천여 명의 한국인이 오버스테이로 인한 불체자가 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19일 외국인 방문자 출입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 회계년도에 비이민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112만 1,8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자 기한을 넘기거나 무비자 체류 기한이 지나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된 한국 국적자는 8,472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0.76%를 차지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100명 중 1명이 체류 기한을 넘기고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수치는 2014년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2014 회계년도에는 비이민 비자 신분이나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102만 3,581명 중 11,133명이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돼 1.09%의 비교적 높은 오버스테이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097만 4,39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15만 3,166명이 오버스테이로 집계돼 0.73%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뉴저지 시카고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시카고스와 커니 인근 목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12시 30분쯤부터 이 지역 철도길 바로 옆 목초지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뉴저지 트랜짓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고 엠트랙도 화재가 진압되는 동안 양방향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소방국이 화재 진압에 나선 지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으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차의 운행이 다시 재개됐고 인명피해와 건물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이 지역을 오가는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퇴근길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국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건조주의보를 내리고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운행 횟수는 그대로여서 만원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7번 전철은 올 가을부터 운행 횟수를 2차례, 2번 전철도 주말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 가을부터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7번 전철의 왕복 운행 횟수를 2차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중 저녁 외에도 보수공사로 인해 서비스 운행이 변경되는 시점이나 전동차와 철로 사정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수용 포화 시점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전철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브루클린의 브루클린 칼리지와 브롱스 웨이크필드 구간을 운행하는 2번 전철의 왕복 운행 횟수도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31차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8차례가 증편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브롱스에서 맨해튼 이스트사이드를 지나 브루클린으로 연결되는 5번 전철은 보수공사가 실시됩니다. MTA 측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전철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 횟수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증편 계획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오는 가을부터 시행됩니다. MTA는 이번 증편 운행으로 연간 25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 내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철 내에서의 강도와 폭행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범죄 발생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18일 전철 내 범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철에서 발생한 절도와 강도, 폭행 등의 중범죄는 지난해 49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72건으로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관련 범죄가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5건으로 증가했고 강도 관련 범죄 발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은 이번 전체적인 범죄율 증가의 원인이 뉴욕시경이 일부 경범죄의 처벌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경은 지난달부터 길거리 음주와 노상방뇨 그리고 전철 내 경범죄 처벌에 관해 체포 대신 법안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를 더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경은 또 언제 어디서나 전철 내 범죄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열차요금 스마트폰 결제가 계획보다 빨라졌습니다. 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열차요금을 낼 수 있는데요. 티켓을 구입하느라 줄을 서거나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롱아일랜드와 메트로놀스 열차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티켓 창구나 자동 발권기를 이용할 필요 없이 앱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한 후 미리 입력해 놓은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17년 6월부터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 열차가 교차하는 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자체에 입력된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대면 요금이 지불되는 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뉴욕시 버스와 전철역에서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도입도 당초 발표했던 2020년 중순에서 2018년 6월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우수 공립고등학교 100위 안에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19개 학교가 랭크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아메리칸 스터디스 고교, 뉴저지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순위에 들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19개 공립고가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100대 우수 공립고등학교에 랭크됐습니다. 뉴욕 1원에서는 리먼 칼리지 부속 아메리칸 스터디스 고등학교가 전국 15위에 꼽히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어 KIPP 아카데미 차터 스쿨이 17위, 브루클린 라틴 고등학교 25위, 스테튼 아일랜드 텍 28위, 바칼로레아 스쿨 포 글로벌 에듀케이션이 32위, 요크 칼리지 부서 퀸즈 과학고 38위 등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들이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린크로프트 소재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전국 11위로 뉴욕, 뉴저지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고등학교도 전국 14위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스쿨 포 더 탤런티드 앤 기프티드 고등학교가 2016 최고의 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유급병가 연간 일수를 기존의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LA시에 위치한 직장과 업체 등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연 6일간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은 시 법률팀의 확인 작업을 걸쳐 다음 달 중으로 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승인된 조례안에 따르면 LA 지역 근로자들은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를 축적하게 되며 연간 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최대 3일 또는 그 이상 업주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유급병가 확대안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 등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유급병가까지 확대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LA 인근 프리웨이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의 죽음의 질주를 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가주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2분쯤 교통법규를 위반한 픽업 트럭 한 대가 경찰의 멈추라는 지시를 무시한 채 LA 동쪽 몬로비아 지역 210번 이스트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용의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또 다른 남성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를 번갈아 탔으며 57번 프리웨이에서는 시속 100마일로 과속 질주를 하며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트럭 용의자들은 1시간 넘는 추격전 끝에 온타리오 지역 210번 프리웨이 동쪽 샌 가브리엘 밸리 방면으로 들어섰고 온타리오 국제공항 인근에서 경찰차들에 포위돼 오후 2시 20분쯤 검거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나이지리아의 희망이를 소개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데요. 잘못된 미신이 낳은 천국 속에 하지만 희망이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지난 1월 나이지리아의 한 시골 마을.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아이가
헐벗은 채 거리를 떠돕니다.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기도 하지만 주변에선 고함을 치거나 웃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No one is feeding the child? Yeah, no mother, no father. No mother, no father. 겨우 2살밖에 안 된 아이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녀로 낙인 찍혀 부모조차 돌보지 않는 겁니다. Drengen er blevet beskyldt for at være en heks. Vi ved overhovedet ikke, hvem der har beskyldt ham for at være en heks. Vi ved bare, at han er blevet efterladt af forældrene. 심하게 여인데다 뱃속에 기생충이 들끓어 며칠만 구조가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Ja, du skal med mig. Nu skal du ikke være her længere. Men du skal med mig.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아이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몇 달 사이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희망이처럼 아프리카에는 마녀 사냥에 희생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만 마녀로 몰린 아이들이 15,000명. 흑인이면서 피부가 하얀 알비노 환자들도 일종의 마녀 사냥에 의해 끊임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은 아프리카 토착 종교에서 비롯됐는데 사람들 중에는 가난이나 질병, 불행을 불러오는 마녀가 존재하고 성직자들은 마녀를 가려낼 수 있다는 미신에서 출발합니다. Why would you believe that they're witches? God has spoken through the mouth of the prophet. 마녀로 찍힌 아이들은 가족과 주민들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되기도 합니다. If you are not here, there's a possibility of them being thrown into the river, or being buried alive, or being stabbed to death. 희망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12억 원의 성금이 답지하는 등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마녀 사냥을 뿌리 뽑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달러 지폐의 새 모델이 선정돼 오는 2030년부터 발행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오늘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대신할 20달러 지폐 모델로 노예 해방에 앞장선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흑인이 미국 화폐 모델로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터브먼은 지난해 미국 여성단체의 투표에서 20달러 지폐 새 모델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뉴욕 2명, 뉴저지 8명 등 미 동북부 한인 학생 13명이 2016년도 제61회 내셔널 메릿 기업 후원 장학생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1000여 명이 선발됐습니다. 장학생들은 1인당 연간 500에서 $10,000씩 4년간 연장 지급받거나 또는 2,500에서 5,000달러씩 한 차례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재단은 이외 올해 7월까지 내셔널 메릿 일반 장학생 및 대학 후원 장학생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아일라 시의장, 조셉 시의원 등이 참석해 타운 행정 운영 계획과 포트리 고교 한국어 교과 과정 개설, 사업체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유튜브 통일 동영상 공모 마감일이 연기됐습니다.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는 현재 학기 중임을 감안해 오는 7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 3세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고취시키는 취지로 시행되는 차세대 유튜브 통일 동영상 공모전은 차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이란을 주제로 3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해 협의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지만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